자, 볼게요. 냉각 특성과 상태 변화. 이번에는 이제 어떤 애를 온도를 낮춰볼게요. 그러면 온도가 이제 낮아질 거예요. 온도가 낮아질 텐데 여기 볼게요. 물을 온도를 쫙 낮춰요. 그러면 0도씨에서 다시 얼음으로 변할 텐데 이때 온도가 한 번 안 내려가요. 그래서 온도가 0도씨를 유지하는데 이때 모든 물이 얼음으로 변해요. 그 다음에 얼음으로 다 변하면 그 다음에 온도가 다시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나의 구간은 응고라고 해요. 자, 응고되는 이 부분을 어는 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녹는 점하고 어는 점은 똑같은 온도죠. 그쵸? 그래서 얼음이 물로 될 때는 어는, 그 녹는 점, 물이 얼음으로 될 때는 어는 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상태가 함께 존재하는 구간은 나입니다. 얼음과 물이 동시에 존재해요. 자, 그래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주변의 온도가 낮아져요. 자, 그래서 이 얼음으로 된 조각상을 한번 봐주세요. 이게 얼마나 좋냐면 여름에 우리가 무슨 행사할 때 커다란 얼음 조각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 얼음이 녹으면서 주변의 열을 흡수해야 돼요. 그러면 주변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채우고 음식을 넣어주면 음식이 차갑게 보관할 수 있는 이유도 이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고체가 액체되려면 열이 필요하죠. 그런데 열을 공급 안 하면, 가열을 안 하면 주변에서 열을 뺏어가서 주변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선생님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파티장에서 우리가 이제 파티를 하려고 해요. 더운 여름에 사람이 많이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더워진다고요. 근데 여기 얼음으로 된 조각상을 하나 딱 만들어놔요. 그러면 이 얼음이 물로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얼음이 물이 되려면 주변에서 열을 흡수해야 돼요. 그쵸? 그러면 이 주변은 어떻게 될까요? 얼음 주변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그 열을 얼음이 물이 되는 대로 다 사용하니까 주변은 시원해지겠죠. 그쵸? 설마 여름에 추우려고 여름에 추울까요? 그러면 좋겠는데? 그래서 요즘엔 에어컨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얼음 조각이 있으면 더 시원해요. 그래서 주변에 열을 흡수하면 주변의 온도는 낮아진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여름에 샤워하고 나면 시원하죠? 안 시원해? 추워? 자,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볼게요. 더운 여름철 마당에 물을 뿌리면 시원해진다. 네. 그쵸? 왜 그럴까요? 액체가 기체가 되려면 또 열이 필요하죠. 그쵸? 근데 선생님 가열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서 열을 뺏어가요. 그러니까 주변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운 여름철 마당에 물을 뿌리면 되게 시원해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냐면 여름에 여기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가 있으면 일정 온도가 지나면 오후 3시쯤에 이 도로에 물을 뿌려요. 자동으로. 물을 뿌리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도로가 물을 쫙 뿌리면 물이 증발하고 시원해지겠지. 그리고 선생님은 은평구 그 응암역 근처에 사는데 선생님 여기 이렇게 뭐가 있어서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한여름에. 근데 여기서 물을 쫙 학교에 앉아 뿌리고 있는 거야. 한여름에. 또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근데 이 물이 맞을 것 같았는데 악뮤처럼 여기 사라지더라고요. 되게 시원해요. 그러니까 온도가 뭐 30도가 넘어간다 그러면 물을 분사하는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뿌려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도로에도 물 뿌리고요. 여름에 특히 많이 뿌리죠. 오후 3시나 4시에 많이 뿌리고 공원 같은 데 이렇게 물 뿌리는 시스템도 있어요. 여름이 제일 싫어요. 여름에? 왜? 체력분 시기라. 난 다 싫어. 여름도 싫고 겨울도 싫고 다 싫어. 난 그냥 싫어 그냥.
여름은 더워서 싫고, 겨울은 추워서 싫고, 봄은 봄이라서 졸려서 싫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수영장이나 바닷물에서 놀다가 밖으로 나오면 왜 추울까요? 물이 증발하면서 몸에 있는 열을 다 뺏어가서 추운 거예요. 이것은 저는 연결할 수 있거든요. 아, 요즘에는 뭐 기계 하나 사용하려면 이 연결 장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다 무선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알코올에 손을 묻히면 시원해지는 이유도 똑같아요. 이 액체가 기체될 때 열을 흡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손등은 시원해지는 거죠. 그런데도 알코올 손을 손등에 묻히는 건 싫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요? 주사 바늘이 들어오잖아요, 보통. 그쵸? 자, 그 다음에 더운 사막에서 시원한 물을 계속 마시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운 사막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다. 그럼 어디에다 담아가면 될까요? 사막을 벗어나요. 정답이에요, 정답. 정답. 보온병에 넣어서. 맞아요, 그것도 정답, 정답. 근데 예전에 보온병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머리를 잠이요. 마시고. 물을 이중으로 이렇게 해서 이 안에다 담고 겉에다가 구멍을 뚫었어요. 네. 살짝.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이 구멍에서 물이 조금씩 새잖아요. 그쵸? 그런데 물이 방울방울이면 바닥에 떨어지겠지만 아주 미세한 구멍이면 여기 물이 이렇게 약간 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물이 증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기체되면서 수증기가 되면서 주변의 열을 뺏어가니까 이 물통은 계속 차가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구멍으로 새어나오는 물이 증발해서 물을 아주 시원하게 보관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지금 우리만큼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그전 여름날 사막을 건널 때 물도 뜨거워지지 않을까? 근데 생각보다는 시원한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이거 안 믿어지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승화 볼게요, 승화. 우리 아이스크림 사서 집에 가는데 1시간 걸려. 그러면 말하면 거기 아이스크림 집에서 뭘 줘요? 드라이 아이스 주죠. 그러면 그 고체가 기체로 승화되면서 주변의 열을 흡수하니까 이 아이스크림은 시원한 상태로 집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승화열을 흡수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이 드라이아이스 손으로 직접 만지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열을 뺏어가는 양이 너무 많아서 손이 뜨겁다고 느껴져서 오히려 화상을 입어요. 순간 열을 너무 많이 뺏겨서. 자, 또 여기서부터 또 문제 풀어주세요. 오늘 녹화본은